젊은 대표 기호 3번 이인영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형제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차별을 무너뜨려 대한민국이 약자와 가난한 사람도 평등한 정의로운 나라임을 입증해내겠습니다. 한국노총과 노동 형제 여러분 환영합니다. 넥타이 부대의 귀환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7.89 노동자 대투쟁의 함성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노동이 존중되는 복지국가를 향하여 제2의 6월 항쟁을 시작합시다. 비정규직과 정리해고가 없는 나라를 향한 제2의 노동자 대투쟁을 민주통합당과 함께 시작합시다. 시민사회 동지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의 결단에 찬사를 보냅니다. 촛불혁명과 모바일 혁명은 민주통합당의 확고한 기둥입니다. 이로써 민주통합당은 국민의회 군림하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을 초대하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민주권의 정신을 받들어서 SNS 정당,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는 정당으로 혁신하고 더 빠르게 더 강력한 수권 정당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로 뭉쳐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정당의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야권 통합 특별위원장으로서 평화와 복지로 가는 더 큰 진보적 민주당을 열망해온 저로서는 이 역사에 감동적 출발을 만들어주신 여러분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먼저 저와 함께 통합의 파트너로 야권 통합에 매진해온 문성근 후보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년이 넘게 한결같이 길거리에서 헌신해 오셨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역사는 문성근의 이름을 반드시 성공한 밀란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결같은 열망이었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헌신이야말로 재벌개혁과 공정시장을 향한 민주통합당의 위상을 한껏 드높여 주셨습니다. 박영선의 이름은 언제나 최종 병기였고 전사였습니다. 무엇보다 한명숙 후보의 꺾이지 않는 깃발은 아름다웠습니다. 한명숙 후보로 인해 우리 모두는 검찰개혁에 단호한 의지를 갖게 되었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종석을 지키고 정몽주를 구출해서 대한민국 최종적 특권집단 정치검찰을 개혁합시다. 이하경 후보와 더불어 우리 정치의 지평은 한껏 넓어졌습니다. 원전 시대를 마감하고 사대강을 복원하며 저탄소 생태환경의 시대로 전진하는 녹색 정당의 깃발도 민주통합당의 깃발이 될 것입니다. 박지원 후보의 결단 역시 안으로부터 우리의 통합이 완성되는 갈림길이었습니다. 박지원 후보의 경륜과 관록 역시 민주통합당의 정통성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부겸 후보의 대구 경북 출마는 전국 정당을 향한 민주통합당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부산의 문재인 김영춘과 더불어 민주통합당은 영남의 문을 열고 반드시 국민통합의 새 지평을 열어젖힐 것입니다. 이강래 후보의 선전도 훌륭했습니다. 이강래 후보의 수많은 선거 경험과 기획력은 총선 승리, 대선 승리에 분명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박영진 후보의
외침은 지난 시간 진보와 통합을 일관되게 외쳐온 저의 소리였습니다. 박영진 후보의 패기가 민주통합당의 젊은 진보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한복판에 여러분과 제가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반사이기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공천혁명을 통해 연구와 인맥을 넘어 가치와 비전 중심으로 민주통합당을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복지정당, 평화정당, 친환경, 독색정당의 가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진-DJ, 진-노무현을 넘어 진-노동, 진-서민, 진-시민이 민주통합당의 깃발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자본주의에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를 없애고 노동법을 개정해서 노동이 존중되는 복지국가, 일자리와 교육과 복지가 많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확고히 걷겠습니다. 론스타와 같이 먹고 피는 자본,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농협의 무책임한 신경분리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금융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금융집권, 금융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KTX 사기업화, 인천공항 민영화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상생 공존하는 정의로운 시장경제의 길을 열어내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주변 사대국의 선거로 인해 이제 한반도의 운명은 피로에 섰습니다. 평화로 가는 기회일 수도 있고 제2분당 고착하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6.15 선언을 복원하고 14선언으로 우리는 빠르게 전진해야 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북한의 평화 특사를 타결해서 과감한 경제협력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북한 정권의 문을 두드려서 빗장을 다시 열어내겠습니다. 이 길로 가는 앞길에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은 역사를 걸고 우리의 운명을 걸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걸고 치러야 할 전쟁 같은 대회전의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세로부터 무너뜨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대세로는 언제나 새로운 인물, 새로운 가치, 새로운 문화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1970년 김대중 대통령의 40대 기술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기업주의 타파가 그것입니다. 문제는 대안이며 정답은 변화입니다. 한나라당의 가짜 승진보다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변해야 합니다. 선봉은 젊은 정당, 젊은 대표의 깃발입니다. 2천만 젊은 유권자들이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다른 한 손에는 투표용지를 들어서 세상의 변화를 갈망합니다. 광화문 촛불의 외침은 이제 모바일 투표혁명으로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가슴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에 바라사과 같은 불덩이를 던지겠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의 맞은편에 젊은 정당, 젊은 대표의 깃발을 꽂아주십시오. 저희 인형이 정권교체의 깃발을 지켜들고 박근혜 대세로의 안방부터 들이치면서 시작부터 우리부터 격파하겠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정녕 민주통합당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의 야당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누가 당의 얼굴이 되어야 변했다고, 누가 당의 간판을 들어야 확실하게 달라졌다고 보겠습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70%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었던 2030 투표혁명, 과연 누가 대표가 되어야 그들에게 분명한 변화의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변화의 신호탄이 되겠습니다. 시대를 두루하고
제17 재보궐선거 한나라당의 아성인 분당에서 이겼습니다. 다리사 주민투표, 나쁜 투표 착한 놈으로 오세훈 시장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10월 24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1% 특권층 나경원에 맞서서 99% 서민과 중산층의 대변인인 박원순 시장을 당선시켰습니다. 바로 저 이인영이 현장에서 야전사령관이 되어 치러낸 전투고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 한나라당을 침몰시키겠습니다. 야전을 누비는 젊은 사령관이 되어 승리의 경을 갖춘 새로운 사령관이 되어 2012년을 점령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이름으로 2012년을 승리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이인영 후보의 열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연설자부터 장례를 굉장히 뜨겁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장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뒤쪽에 계시는 우리 대의원 동지 여러분, 단상 좌측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셔서 앉으셔서 차분하게 하지만 뜨겁게 전당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시정 충북도지사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설자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총선 승리 정권교체 적임자 준비된 당대표 기호 8번 박지원 후보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누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누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저는 이 박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8번 박지원. 총선 승리 정권교체 적임자 준비된 당대표 기호 8번 박지원 후보의 연설을 읽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민주통합당의 활발한 로고처럼 기분 좋은 기호 8번 박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킬 당 대표를 뽑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앞으로 잘하겠다가 아니라 얼마나 협상과 투쟁에 앞장서고 이긴 사람을 당 대표로 뽑아야 하는가를 오늘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대통령을 당선시킨 주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의 유일한 소원은 세 번째 우리의 대통령을 만들어보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지난 4년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의정활동도 청문회 오관함도 원내 대표의 평가는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의 지지도로 성원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오해와 비난, 음해도 있었지만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오로지 우리 민주당의 집권만을 생각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과 싸워 이길 것만을 해왔습니다. 저의 이런 충정을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간곡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민주통합당을 위해 가장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주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형님, 그리고 눈치만 보는 박근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은 우리 민주당에 정권을 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민주통합당이 준비를 하고 있는가?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과연 우리 민주당이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까 걱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밖으로 나가면 썰은 누가 키웁니까? 새로운 지도부가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갈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당 대표가 소통과 조정, 신속한 판단과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서 총선과 대선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강력한 투쟁으로 야당의 근성을 찾아와야 됩니다. 감동적 공천으로 청년과 여성을 과감하게 영입해서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일을 준비된 당대표, 검증된 리더십 박지원이 하겠다고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명박 정권 4년간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가 파탄났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와 검찰 개혁을 단행해야 됩니다. BBK가 이명박 소유라고 말한 박근혜 씨는 어떻게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고 같은 말을 한 정봉주는 구속되어야 됩니까? 최초로 검찰총장을 낙마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박지원이가 반드시 공도사를 구해내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무너진 서민경제로 우리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88만 원 세대의 일자리, 90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 론스타 머티의 외래는 문제, 농협 신경분리를 조속히 해결해야만이 우리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노동법을 개정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불공정 사회를 만들어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젯밤 금년 처음으로 열리는 청계광장에서 한미 FTA 폐기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추웠지만은 저는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닥치고 한미 FTA를 폐기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주장합니다. 제가 원내대표 때 시작했던 3+1 정책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복지국가로 나가야 합니다.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입니다. 민주통합당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박지원이가 맨 앞장서서 투쟁하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남북관계는 평화와 경제입니다. 저는 역사적인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으로서 풍부한 경험도 가졌고 북한의 많은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안정과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민주통합당이 반드시 집권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안합니다. 당장 대북 식량 지원을 하고 금강산 개성 관광을 시작할 것이며 개성공단을 활성화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해야 대북 특사도 남북 연합도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박원순 시장을 어떻게 당선시켰습니까? 자기의 희생을 감내하고 모두 뭉쳤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통합당은 김대중, 노무현 세력이 합쳤고 한국노총 시민사회가 모두 하나로 뭉쳤습니다. 특히 한국노총의 참여는 가장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박지원이라는 앞으로 노동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현대자동차의 작업 현장 통제에 불신으로 항거하신 고 신승훈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저는 박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우리 민주당의 존재감이 올라가서 처음으로 우리 민주당의 지지도가 앞장서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아직도 이 박지원이 할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민주통합당에서도 이 박지원이가 필요하다고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명박 정권을 가장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사람도 박지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의 트위터에 만약 낙곰수 방송이 조금만 일찍 나왔으면 더 많은 표를 주었을 건데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이 박지원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후보, 준비된 당대표, 검증된 박지원이 여러분에게 기껏 일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싸울 때 싸우고 협상할 때 협상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총선과 대통령 선거의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기호 8번 박지원을 여러분들은 지지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8번 박지원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설자는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 공동대표를 지낸 시민이 만드는 첫 번째 당대표 기호 2번 이하경 후보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당대표 기호 2번 이하경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기호 2번 이하경입니다. 여러분, 기호 2번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기호 2번 하면 참 많은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우선 지난달에 돌아가신 제 어머니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머니는 선거 때마다 저에게 야 이놈아, 너는 왜 되지도 않은 2번만 꼭 찍으라고 하냐? 네가 찍으라고 하는 사람 한 번도 당선되는 걸 못 봤다.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고향을 떠난 뒤로 나무집살이, 과일 행상, 날품팔이로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아들이 재벌집 담을 넘었다, 빨갱이다, 간첩이다 라고 할 때마다 아니요, 내 아들은 절대 빨갱이가 아니요, 간첩이 아니요 꼭 하시면서 광주경찰서 유치장으로 서울구치소, 영등포구치소, 전주교도소, 대구교도소로 긴 세월 옥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YMCA 한답시고 세상일 한답시고 항상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아들을 멀리서만 조용히 바라봐 주시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마침내 웃으시던 날을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냐고요? 1997년 김대중, 2002년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에게 그런 행복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선배 당원 공직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오랜 세월 독재 정권의 탄압과 주의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돈을 쓰면서 가산을 탕진하면서도 선거운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영남에서는 빨갱이 소리까지 들으며 민주당을 지켜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우리 생전에 김대중, 노무현 같은 그런 좋은 대통령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의 민주통합당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민주통합당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주신 민주당 선배 동지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민주통합당의 대의원으로 선거인단으로 새롭게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총선 승리, 정권 교체의 원동력입니다. 이분들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정치합시다. 새로운 정치 한번 해봅시다. 가진 자들의 정치가 아니라 뿔뿔이 정치를 해봅시다. 정치인들만의 정당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당, 생활 속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그대로 정책이 되는 정당, 우리의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당당히 당대표가 될 수 있는 정당, 박원순 시장을 만들어낸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뿔뿔이 시민 주권정당, 생활정당을 만듭시다. 제가 이 이하경이가 여러분과 함께 민주통합당을 21세기 새로운 민주공화국, 자랑스러운 시민정당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낼 것입니다. 제2 을사보호조약 반미 FTA를 꼭 폐기하겠습니다. 나라 돈을 쓸데없이 펑펑 쏟아붓는 대통령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착한 시민들을 권력으로 겁박하는 검찰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한명숙, 정봉주, 노회찬님 같은 탄압받는 정치인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을 들었다고 경찰에 끌려가서 벌금 맞고 유치장에 갇히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없이 절망하고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문자 한 통 받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월급 차별, 대우 차별을 받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는 열심히 일하고 기업은 벌어들인 만큼 노동자와 국민에게 되돌려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제계획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태사회, 흑발전소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고 은행, 공항, 절도, 발전소, 건강보험 등을 외국 자본에게 팔아치우려고 하는 외국 너구리들과 국제투기자본의 장난질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만대를 살아갈 대한민국을 생명의 나라, 평화의 나라로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민주통합당은 없어져야 할 것들,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국민이 착하게 열심히 일하면 별 걱정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이 행복한 나라, 시민이 주인되는 복지의 나라, 남북이 평화롭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새로운 시민의 정치, 생명평화의 정치를 시작하면서 먼저 가신 많은 분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김광석이라는 가수 아시나요? 그의 노래 붙이지 않은 편지. 시대의 새벽길 외롭게 걸어가다가 먼저 가신 분들을 기리며 부른 노래죠. 한번 잠깐 들어보실래요?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두려운 길, 희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자식들에게 생명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신 분들, 김구, 장준하, 문익환,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어떻게 그 수많은 분들의 이름을 여기서 다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다가 노동 현장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용산 참사를 당한 시민들, 시대에 절망하여 죽어간 그 많은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다 불러볼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는 나라, 다시는 동족이 서로 살상을 하지 않는 나라, 다시는 참혹한 권력의 탄압이 없는 나라, 다시는 노동자들을 돈벌이의 제물로 죽이는 일이 없는 나라,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그분들의 혼을 가슴에 안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길을 떠납시다. 시대의 새벽길을 먼저 떠났던 분들, 더는 외롭지 않게 되드립시다. 우리가 함께 그 길 떠납시다. 남북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먼저 가신 김대중 대통령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싸우다 먼저 가신 노무현 대통령님, 함께 우리 모시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자유가 들꽃처럼 피어나는 나라, 생명 평화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 이하경 민주통합당의 주춧돌이 되어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2012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감동적입니다. 기호위원 이하경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연설자입니다. 제37대 국무총리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낸 국민이 이기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기호 1번 한명수 후보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기호 1번 한명수. 국민이 이기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기호 1번 한명수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민주통합당 대의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1번 한명숙입니다. 뒤돌아보면 저는 평탄치 않은 삶을 헤쳐왔습니다. 군사 독재 시대에는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박탈되었을 때는 노동자, 농민, 차별받는 여성과 함께 했습니다. 한 번도 시대의 아픔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양심을 지키고 살았고 가난을 벗으러 살았습니다. 옳다고 믿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고문받고 투옥되고 13년이나 옥바라지를 하면서 고초를 겪었지만 시대가 부여한 사명을 주저하거나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난 2년간 정치, 검찰의 잔인한 칼날에 고통받았을 때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정권 교체는 이 시대가 저에게 부여한 마지막 소임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도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검찰의 표적 수사로 만신창이가 되고 가까이 모셨던 두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지켜드리지 못해서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나섰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것 없는 절망으로 이 사리 사욕만 채우는 야만의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한국 정치의 새로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80만의 당원과 시민의 주권 행사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이고 여러분은 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왜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했을까요? 왜 참여했을까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비명입니다. 분노입니다. 변화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들이 단단히 뿌리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변화와 혁신으로 답해야 합니다. 한명숙
한명숙이 그 진정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99%의 서민이 이기는 시대 만들겠습니다. 재벌 개혁 반드시 해서 경제민주화 이루겠습니다. 정의가 이기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검찰 개혁 반드시 해서 제2의 한명숙, 제2의 임종석, 제2의 정봉주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복지가 이기는 시대 열겠습니다. 1% 부자 증세, 재벌 증세해서 복지재정 마련하겠습니다. 노동이 이기는 시대 열겠습니다. 먹튀 자본, 론스타 응징하겠습니다. 농협 신경분리, 유예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이기고 평화가 이기는 시대 열겠습니다. 평화가 무너지면 경제도 민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희망인 시대 열겠습니다.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국민 생활 책임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무엇보다 공천혁명 하겠습니다. 실세 공천, 개파 공천, 밀실 공천 끝장내겠습니다. 가치 중심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공천으로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공천권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겠습니다. 승리의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총선 승리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한명숙이 당대표가 되면 총선 승리로 원내 제1당 만들어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 부패, 비리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검찰이 덮어버린 BBK 부실 수사 속시원히 파헤치겠습니다. 정봉주 구출해내고 그와 함께 감옥에 갇힌 표현의 자유를 석방시키겠습니다. 검찰이 면죄부를 준 디도스 사건 밝혀내서 청와대와 연관성이 있으면 MB 책임 묻겠습니다. 자고 나면 터지는 친인척 측근비리 내곡동 땅 끝이 없습니다. 이 부패와 비리의 고리를 제대로 밝혀내면 한나라당 무너집니다. 여러분, 혼란 국민들이 탐욕과 야만의 정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한나라당 무너뜨리고 내친 김에 여러분과 함께 정권 교체로 달려가겠습니다. 80만으로 시작한 당대표 경선을 더 큰 통합으로 이어가 대선 경선 500만 이상의 빅리그 만들어내겠습니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개인이 하나로 모이는 한 무대 대선 경선 축제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의원 동지 여러분, 한명숙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와 시민과 노동이 만드는 통합을 했습니다. 시민의 꿈과 가치를 실현하려고 당당하게 약자와 소외된 서민을 대변해온 시민사회가 결합했습니다. 언제나 차별 속에서 외롭게 투쟁해도 재벌 권력에 눌려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했던 노동계의 투쟁력이 결합했습니다. 바보 노무현을 잃고 깨어 각성한 조직된 시민의 참여와 열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저에는 수십 년간 민주당을 묵묵히 지켜온 뿌리가 있습니다. 김대중 선생을 존경하고 따른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감시당하고 고문당하고 투옥당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의 행동하는 양심의 정신이 이 속에 맹맥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조화로운 경이로운 조화입니까? 저는 30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여성, 노동자, 농민과 함께 했으며 두 분의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의 기본과 원칙을 배웠습니다. 누가 우리의 결합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다양한 세력을 아우르고 하나로 녹여낼 수 있겠습니까? 한명숙입니다. 한명숙이 해내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어려운 자식을 보듬듯이 모두를 따뜻하게 끌어안겠습니다. 상처를 어루만지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꺾이지 않는 어머니의 강인함으로 자기 자신의 환부를 드러내는 혁신을 하겠습니다. 변화를 하겠습니다. 정치 검찰에 맞서 싸운 철의 여인으로 MB 심판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 자기의 권력을 만들지 않는 욕심을 버린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 한명숙은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태풍으로 쓰겠습니다. 큰 태풍은 속이 비어 있습니다. 큰 태풍일수록 빈 공간이 큽니다. 한명숙은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사심을 버리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비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손잡고 투명하고 공정한 힘으로 앞만 달려나가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을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통합을 왜 했습니까? 혁신은 왜 합니까? 80만이 왜 참석했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했습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순간 한나라당 박근혜와 싸워 이길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독재와 싸우며 고문당하며 차디찬 감옥에 있을 때 그는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제가 99%의 서민과 함께 있으면서 가난과 싸울 때 박근혜는 1%의 부자 증세도 반대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한나라당 박근혜와 맞서서 선명한 대결 구도를 만들 수 있을지, 온몸을 던져서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정권 연장 여러분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회의원 여러분, 저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당당하고 강하게 한나라당 박근혜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큰 힘을 보여주십시오. 기호 1번 한명숙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이 이기는 시대 확실히 열겠습니다. 강한 모습으로 한나라당 박근혜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승리의 역사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한명숙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어서 5번째 연설자는 진보신당 부대표 그리고 시민통합당 지도위원을 지낸 민주진보 세력의 통합과 정권교체의 자신감 기호 5번 박용진 후보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같이 훌륭한 민주통합당의 당대표도 필요하지만요, 진중을 박차고 나가서 한나라당 그리고 맑은 정치 세력과 맞서 싸울 청년 장군 조세영도 필요합니다. 기호 5번 박용진. 민주 진보 세력의 통합과 정권교체 자신감 기호 5번 박용진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 20일 동안 문자, 전화, 단일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서 문자 딱 한 번만 보낸 기호 5번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저께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드디어
진보 본원께서 나한테 비책을 알려주시려고 하는구나 기대를 갖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야, 땡깡 부려. 표달랑 그래. 배신자 소리 들어가면서 진보 정치 세력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 몰라라고 그러면 그게 의리가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표달라고 그래라. 아이고, 진보 본원께서 해주시는 얘기가 겨우 우격 다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자신있게 요구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명령, 회원동지 여러분, 문성근 후보 이야기 하나 믿고 야권 통합 정권 교체 위해서 여기까지 온 박용진을 찍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한국노총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 노동자들 파업 때문에 3번이나 감옥에 갔고요.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청춘을 다 바친 기호원 박용진이 아니면 여러분의 앞에는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옛 민주당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 진보정당 보고 같이 하자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온 진보정치의 대표주자 박용진에게 여러분이 표를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민주진보 통합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박용진에게 한 표를 주십시오. 박용진의 당선은 진보정치 세력에게 보내는 연대와 통합의 상징입니다. 박용진을 당선시켜 주십시오. 박용진에게 보내는 한 표는 젊은 세대에게 보내는 우정과 신뢰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한국노총 대의원 동지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들이 요구하고 있는 론스타 법규 문제, 그리고 농협신경분리 문제, 금융노조 전직 간부들과 함께 감옥살이를 했던 박용진 함께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회 보고 있는 백대진 동지, 앞에 앉아있는 이용두 위원장 다 저랑 같이 감옥살이하면서 금융노조 파업 때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현안 문제 빼고요, 노동운동의 가치와 노동조합운동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최고위원을 여러분이 한 명 더 밀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노총에게 배려하게 될 한 명의 노동부문 최고위원 말고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기호범 박용진을 기억해 주십시오. 군의 식당에 반찬 몇 가지만 바꾸려고 해도, 사내복지 문제 몇 가지만 더 따내려고 해도, 임금 깎으려고 하는 사측과 맞서서 밤새 국민을 해도 잘 풀리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 노동조합 창립 때 단상에서 꼴 앉아서 축사만 하는 최고위원 말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종이커피 한 잔 놓고 노동의 이야기, 아이를 키우는 아빠, 엄마의 가슴 쓰린 이야기를 해나가는 젊은 진보 노동자와 함께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립니다. 적어도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바보가 되고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민주통합당 내에서 노동 문제가 귀찮고 부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주요 현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집권을 하면 5대 국정과제 안에 노동 문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새로운 문을 연 신장개혁판 공식정입니다. 간판은 바꿨잖아요. 이제 메뉴판도 좀 바꾸고, 그리고 주방장, 홀서빙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좀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객이신 국민 여러분들은 아직 조금 불안해하세요. 이번에 한 여론조사 보니까 도로민주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60%가 넘습니다. 새로운 정당이다 2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이 달라졌느냐? 민주통합당은 무엇을 혁신했느냐?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조직도 없고 돈도 없고 대파도 없고 인지도도 낮지만 진보 정치 자신감 하나 가지고 열정 하나 해가지고 이곳에 와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기호원 박용진을 최고위원으로
좋은데 박용진에게 조직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혼자 뭐래? 저 이런 얘기 들을 때가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많은 민주통합당의 조직이 있는데 이제 박용진이 이야기하는 진보적인 자신감, 진보의 역동성, 젊은 정치의 자신감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민주통합당에 그것을 싣기만 하면 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통합당이라고 하는 승천해야 할 용이 그려졌습니다. 단단한 비닐로 온몸을 감싸고 있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몸통, 그리고 시민사회라고 하는 뿔, 한국노총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발톱, SNS 정당이라고 하는 불을 뿜어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단 한 점, 눈을 그려 넣어서 저 하늘도 숫자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진보와 혁신의 화, 용, 정, 점, 그것이 바로 기호번 박용진입니다. 여러분, 민주통합당을 승천하게 합시다. 민주통합당이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도록 나아갑시다. 그러나 국민들은 지금 걱정입니다.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집권을 했을 때 대통령 얼굴만 달라지고 집권정당 이름만 달라지는 그런 정권 교체가 되고 우리의 삶 하나도 나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노동존중의 복지국가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노동자들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법이 있습니다. 쌍용차, 대우자동차, 한인융업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정리해고자들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들딸, 우리의 젊은이들을 임시직, 계약직, 차별받는 처지로 내몰고 있는 비정규 양산법들이 이제 다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 최저임금, 햄버거 값 하나만도 내지 못하는 최저임금 이제 현실화해내야 됩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새로 만들어질 혁신적 지도부가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노동존중의 복지국가와 함께 갈 수 없는 한민의 국회의 깨끗하게 대기시켜 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설을 잘하니까 앞에 계신 분들 얼굴이 걱정스러워집니다. 저 친구 키도 커, 얼굴도 잘생겼어, 연설도 잘해, 딱 당대표감이야. 그럼 어떡하지? 내가 이미 누구한테 표 찍어준다고 약속했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내 옆자리에 버스 타고 온 사람이 꼭 누구 찍어주라고 그랬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지키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괴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은 선택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당대표까지 거 안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 저 최고위원 좀 시켜주십시오. 함께 다녀보니까 우리 후보님들 다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누가 해도 당대표는 잘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당대표 밑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젊은 일꾼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기호 5번입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표는 박용진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야, 얼굴이 이제 환해지셨어요. 오늘 여러분 기분 좋은 선택하고 집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훌륭한 선택했다고 칭찬해주고 박수 보내주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는